원장님들이 정력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의미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성의 성적 능력에 국한되어서 정력이란 단어를 쓸 때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력이라는 것은 결국 첫 번째로 남성의 성기가 발기할 수 있는 능력, 발기력, 그다음 이 발기되는 것이 충분한 시간 유지되는 이 유지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성기가 커지는 메커니즘 자체가 심장의 펌프질로 혈액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장의 심폐지구력이 첫 번째, 충분한가, 뭐 한의학적으로 양기가 충분한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성적 흥분을 내가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흥분돼 버리면 금방 사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력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반대로 심장에 열이 너무 많거나 너무 쉽게 흥분하는 체질은 또 빨리 사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너무 뜨겁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절히 유지하는 능력이 정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누구나 또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까 제가 정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잘 커지느냐, 잘 유지되느냐 두 가지인데, 이 만성 피로같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유지 시간, 이런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너무 몸이 또 사람의 신체 상태가 과긴장돼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신경계가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외부 자극에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 사정 시간까지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잘 아시는 대로 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자분들을 봤을 때 얼굴색이 좀 지나치게 붉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장에 열이 아주 많이 찬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흥분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맥을 실제 잡았을 때도 맥이 제일 위쪽 부분에서 팔딱팔딱 예민하고 아주 가볍게 뜁니다. 그런 분들은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좀 사정까지 시간이 많이 짧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앞에 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을 이제 한의원 가서 맥진을 받아보시면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눌러서 깊이 잡는 맥은 사람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보는 맥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꾹 눌렀을 때 맥에 힘이 없다. 그것은 하체에 힘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신허맥이라 그래서 이 신장, 양기가 다 떨어진 맥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는 발기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 활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법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최준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운동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성기가 위치해 있는 골반 쪽을 충분히 이완시키거나 골반의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케겔 운동.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지금 할 수도 있는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심폐지구력 말씀드렸는데, 마라톤이나 달리기, 자전거 같은 이런 숨이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좋다고 하는 하체 운동, 스쿼트라든지 이 하체에 다리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도 기운을 아래쪽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궁이 냉하면 이렇게 생리통도 심하고 네. 임신도 어렵다, 이런 말들 주변에서 쉽게 들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자궁이 차면은 왜 안 좋은 건가요, 원장님?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난임 환자분들 중에 자궁이 차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대보면 차가운 느낌이 냉기가 드는데요. 자궁은 정상적으로는 우리 호르몬이나 생리주기에 따라서 자궁벽이 두꺼워졌다가 또 생리를 하면 얇아졌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궁벽이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혈액과 양기와 영양분들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자궁이 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충분한 혈액이나 양기가 안 내려가거나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실제 초음파를 대봤을 때 자궁벽이 얇기도 하고, 혹은 자궁벽이 두꺼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리 주기가 자꾸 길어진다거나 늦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따뜻하지 못하고 순환이 안 되니까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냉이나 대하 같은 분비물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난임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자궁의 온도가 낮다, 유독 냉하신 분들에게는 몸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진짜 몸 전체가 양기가 떨어지고 체온이 좀 낮고 추위를 많이 타고
밥도 잘 안 먹고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몸 전체의 양기나 따뜻한 기운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궁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궁도 차고 약하고 얇을 거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반대로 나는 굉장히 체격도 튼튼하고 그다음에 열도 많아서 더위도 많이 타고 실제로 봤을 때 뭐 얼굴도 홍조가 올라와 있고 손발도 따뜻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아랫배만 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몸에 열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제일 흔한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소화기 문제로 이 가슴이나 명치 쪽이 막혀서 열이 위쪽으로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열 하한이라고 해서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자꾸 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충분해도 근데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아랫배 자궁이 차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 아랫배가 차면 자궁도 차가운 건지 이 자궁의 온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까 뭐 냉이 잘 나오거나 뭐 생리주기 문제나 이런 걸로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몸통 중에선 자궁이거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자궁이고 몸 전체로 보면 손발이 심장에서 제일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발이 차다고 한다면 먼저 이 맨 끝에 있는 까지 피가 잘 안 가는구나 혹은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자궁도 찬 게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고 특히 발이 차다 그러면 더더욱 강하게 자궁이 찬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손과 발, 특히나 발의 온도가 차갑다면 내 자궁이 좀 차가워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 몸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되잖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뭐 직접적인 물리적인 요법, 뭐 뜸 같은 걸로도 자궁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 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복부의 자궁과 연결된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근데 그 외에 사실은 온열 자극 자체는 우리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겉에 아무리 불을 갖다 대도 속까지 익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의 배라 그러면 두께가 최소 10cm 정도는 될 건데요. 그쵸. 그 안에 고기를 익히는 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신부 온도, 신부 체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뜸을 물론 하는 것이 안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궁이 스스로 따뜻해지고 열을 낼 수 있도록 한약 치료를 통해서 데워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